안녕하십니까. 2월 3주차 더 여론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이번 주 40.6%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2주 연속 40%를 기록했습니다. 지지난주군요. 벌써 소폭 하락했던 게 39.3%로 떨어졌었는데 대북 원전 논란, 판사 탄핵 논란,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 신현수 민정수석 논란도 지난주에는 사실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거기다가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YTN 리얼미터 주간 동향 방송 직전에 사의를 거둬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거취를 일임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지난주 가장 큰 악재는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설 연휴 지나면서 화요일, 수요일 621명을 연이틀 기록했던 그 부분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백신 접종이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가장 늦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561명, 금요일 날 448명 다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지지율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동해안에서 경계 실패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배수로 기순 이 논란도 당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볼까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 팽팽하게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31.6대 31.8, 국민의힘이 0.2%포인트 살짝 높은 거의 붙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당도 7.9%로 그 전주는 좀 빠졌는데 다시 8%에 근접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러 곳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의 지지율을 많이 앞서고 있는, 특히나 박영선 혹은 우상호 대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이번 주 상승했습니다. 이번 현안 조사는 사실 제가 출연한 YTN 시간에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와 관련돼서 했는데 거리두기 강화 의견이 3분의 2 정도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은 거리두기 강화를 하지 말자는 쪽이 조금 많았고, 또 광주 전라, 이 당청 지지세가 센 지역이죠.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또 거리두기 강화를 좀 하자, 찬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백신이 아무튼 이번 26일부터 이제 9시부터 놓여진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놓냐 또 안 놓냐, 또 안철수 대표는 내가 맞겠다, 또 정청래 의원은 유승민 또 전 대표한테 당신이 뭔데 대통령한테 이걸 맡게 하느냐 등등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이런 논란 좀 피곤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대통령이 먼저 맞냐 이런 논란 별로 서로 간에 여야 지지율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에서요 지금 4월 재보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이 14%, 그러니까 정확하게 14.4%로 나왔는데요. 정치 혐오증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많이 올라도 30% 초반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또 낙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지지율 이제 40.6%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대 대통령하고 살짝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차 4분기인데요. 가장 높은 분이 김대중, 이명박 두 대통령이었습니다. 4년차 4분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31%, 이명박 대통령은 32%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몇 %였다고요? 40.6%, 대략 41%입니다. 이분들보다 한 10%포인트 높은 거죠. 여전히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하면 이맘때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여당이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장 정도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민주당 내에 기대가 가능한 것이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언론이 잘못된 보도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검찰 인사하면서 대통령한테 사후 승인을 이제 받은 것처럼 이런 보도도 나오고 다 사실과 아닌 것으로 나왔고요. 또 선 인사 사후 승인 이런 얘기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사후 승인을 받고 박범계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그런데 이 속으로는요.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들었냐? 이거는 경희대 과거에 총학생회 같이 있었던 임원 국민의힘 쪽 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어느 정도 다 그 얼개를 딱 잡고 이 수면 밑에서 어느 정도 좀 기획하고 뭐 이런 보통 분이 아니었다. 이거는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겁니다. 워낙 가까웠던 분이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인사 사후 승인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대표 입장에서 아무튼 저는 국정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대통령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정수석하고 대통령하고도 또 잘 지내야죠. 잘 보좌해야 되고 대통령도 잘 리드해야 되고 박범계 장관도 뭐 연락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신현수 수석하고 연락 잘해서 너무 갈등적으로 가지 말고 검찰 개혁을 좀 스무스하게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공장에 다음 네. 사진이 나왔는데 네. 우리 조사랑 정당 지지율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KSI 한국사회론연구소 TBS랑 이번에 계약을 이제 해서 오늘 첫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TBS랑 리얼미터는 이제 공식적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방송을 안 봤습니다. 제가 뭐 화요일마다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정당 지지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도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리얼미터가 더 많이 낮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사 방법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눈에 뭐가 들어가지고 아까부터 눈썹이 들어가나? KSY는 보니까 안심번호로 100% 조사를 했습니다. 유선전화 조사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유선전화를 저희가 적어도 한 10%는 반영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리얼미터는 숨겨진 야권 표심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는 유선전화 쓰는 분들도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숨겨진 야권 표심도 분명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유선전화 반영 비율을 선거 예측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입장이고 리얼미터는 항상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는 것으로 하고 오늘 밤에 100분 토론 또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면 리얼미터의 따끈따끈한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특히 국민의힘 집중해서 야권 보수 단일화가 가능할지 뭐 등등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